자, 오늘은 오리올 과정 2주차 지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수용급 이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신 요약집 32페이지를 보세요. 자, 요약집 32페이지 보시면 4절 수용급의 탄력성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명드립니다. 사실 탄력성 이 부분이 수용급 이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 어려운 나머지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탄력성 1, 2하지 않고는 수용급 이론을 배웠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생활에서도 밀접한 걸려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여러 이론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탄력성은 반드시 극복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부분도 출제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험 수용급 이론 5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이 5문제 중에서 탄력성 관련된 게 3문제예요. 그럼 어렵다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명 잘 들어보시고 내 것으로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탄력성이다 이 표현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이걸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자극이 주어지면 주어진 자극에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수용급 이론 관련해서 탄력성에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네, 먼저 이 생각합시다. 당해 재화의 가격이 변합니다. 이처럼 당해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이면서 당해 재화의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겠죠. 자, 이걸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 간다면 당해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파트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제 수요의 가타성이라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의 가타성은 원래입니까? 당해저하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저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측정할 수 있겠죠? 이 개념이 바로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면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 탄력성이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소득이 변합니다. 소득이 변한다는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소득 나오면 반드시 뭘 돌린다 그랬어요? 수요 이걸 돌린다 그랬죠. 그럼 소득이 변했을 때 당해저하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간다면 소득이 변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른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 재화의 가격이 이제 변했을 때 당해저하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매매시장 가자면 당해저는 뭡니까? 아파트가 되겠지요. 당해저는 아파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다른 한 재화다. 그래서 빌라. 빌라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저의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어때? 두 재화가 아니죠? 두 재화가 크로스 교차되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좀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탄력성에도 크게 4가지가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수요와 관련된 건 3가지죠. 3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달성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1번 챕터 수요의 탄력성이다. 여기에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의 하다성은 2번 챕터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는 이제 1번 챕터에 있는 수요의 탄력성이다. 그래서 세 가지 수요의 가타성, 수요의 소타성, 수요의 교타성 이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제가 여러분들이 판사 내용을 필기하지 마시라고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요약집에 보충학습 위해서 박스처리에 넣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설명 잘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항상 탄력성 이 표현하면 우리는 뭘 돌렸어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이 생각 잘했죠? 원인이 뭡니까? 바로 가격이 1% 변했을 때죠? 자, 잘 보세요. 가격이 1원 변할 때입니까? 1% 변할 때입니까? 1% 변할 때예요. 가격이 1% 변했을 때, 자,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원인은 당해자와의 가격이 1% 변하는 경우가 되겠고, 결과는 뭡니까? 당해자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 문제 되겠죠?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럼 우리는 수요의 다성은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네요. 탄력성 하면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원인이 뭡니까? 분모값이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분자값이다. 원인이 뭐예요? 가격이 1% 변했을 때죠. 따라서 분모는 뭡니까?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가격이 얼마 변했을 때입니까? 1% 변했을 때죠. 따라서 가격의 변화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과는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냐? 분자값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수요의 가타성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 이것만큼 어떤 우리가 절대값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있는 연습도 하자 그랬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표현을 쓰겠죠? 또한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로 어때? 나누는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좀 양적인 지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양적인 지표니까 정량적 지표일까요? 정성적 지표일까요? 정량적 지표다.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양적인 지표니까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시하면 이것도 말을 바꾸겠어요. 정성적 지표. 잘못된 거죠? 정량적 지표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배우던 탄력성 모두가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양적인 지표다 생각하시고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수요의 가격 타성의 의 간단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이러시고 다음은 이제 여러분 요약집 33페이지 상단을 보세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5% 하락에 따라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래 있죠? 결국은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걸 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자, 우리는 얼른 이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수요의 가타성 구하라. 탄력성은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원인이 뭡니까? 가격이 1% 변했을 때죠. 분모값, 가격의 변화율이다. 다음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되냐? 분자값,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다만 절대값 기준이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식을 표현하시고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하는데 주어진 조건을 보세요. 가격이 5% 하락함에 따라 나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5% 이처럼 가격의 변화율이 나와 있다냐? 율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지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럼 가격은 5% 하락했다라는 이야기예요. 5%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요량의 변화를 찾아보시죠. 얼마입니까? 7% 증가다 나와 있죠? 그럼 변화율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다. 그럼 수요량은 7% 증가했다. 결국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 그 얘기죠. 이 값 계산하면 되겠어요. 항상 수요의 타수만큼은 절대값 기준이다. 사실 절대값 기준이니까 방향성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방향성으로 표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차면 방향성 표기안에서 틀려볼 수 있거든요. 출제는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럽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방향성 이거 표에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향성 표현 연습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여기선 절대값이니까 방향성 의미하겠죠. 5분의 7이니까 계산은 얼마 나옵니까? 1.4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수요의 같다성 측정을 했습니다. 1.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4번 이 지문도 밑줄 그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다. 이걸 어떻게 제가 지문으로 만들었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어렵게만 출제된 건 아닙니다. 좀 아주 간단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제 이게 실제로 출제 사례고 또 한 번 숫자 바꿔가지고 똑같이 한번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번이나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동그라미 5번, 6번 관련 내용인데 이건 예제 통해서 우리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의 예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산 가격이 1,000원일 때 이래 돼 있죠. 자, 가격이 1,000원일 때 이제 수요량은 5만 개란 이야기야. 5만 개. 다음 가격이 1,100원일 때 결국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했다 이야기죠. 이때 수요량은 4만 8천 개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 이 상품의 수요의 같다성은 얼마인가? 결국 뭘 구하라는 이야기야? 수요의 같다성 구하라. 이것은 계산 문제 되겠지요. 항상 여기 계산 풀 때는 뭘 구하라고 생각 빨리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이야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라. 그럼 얼른 식을 적어야 되겠죠. 자, 수요의 같다성 어떻게 구합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다만 절대값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선 이제 자,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찾으면 되겠어요. 찾는데 주어진 조건이니까 율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요. 자, 우리 앞서 풀던 건 5%, 7% 지금 율로 주어져 있잖아요. 아주 간단히 풀었지요. 그러나 여기는 율이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변화율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변화율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요령껏 풀자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기본서들이 또 다른 책 보면 이제 이런 문제 풀기 위한 공식이 이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우리가 외우려고 머리가 빠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엔 다 필요 없어요. 공식은 여기까지만 우리 기억하자는 이야기. 기억하고 요령을 익히자는 요령을. 자, 그럼 이제 가격의 변화율 여기서부터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격은 보세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얼마 상승했습니까? 100원 상승했다 할 수 있겠지요. 이건 상승폭이잖아요. 폭이다. 뭘 구해야 됩니까? 율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럼 율을 구하는데 보세요. 이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원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이때와 1,100원을 기준해서 100원 상승했다. 이때 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겠지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0원 이걸 기준해서 율을 구할 때 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최초의 값을 기준해서 변화율을 구한다면 가격은 1,000원이 돼 있고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5만 개. 그러면 이제 최종 값을 기준해서 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이때 최종 값을 기준하면 가격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 1,100원. 수요량은 몇 개를 기준하는 겁니까? 48,000개. 그래서 이게 최종값을 기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때 벌써 이제 최초의 값을 기준해서 계산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최종 이 값을 기준해서 계산한 수요의 가격탄성 이 사이의 오차가 아주 심합니다. 차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중간점을 적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과 1,100원의 중간 이걸 기준해서 변화율 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수의 같다성을 구할 때는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최종 값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중간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걸 잘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은 주로 최초의 값 아니면 중간점 이 둘 중 하나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이 예제 이 부분도 괄호니까 뭘 기준으로 했어요?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최초의 값을 기준한다는 얘기는 이런 가격은 얼마를 기준하는 이야기야? 1,000원. 그럼 결국 가격은 1,000원을 기준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0원을 기준해서 100원 상승했으니까 이제 율로 나타내면 몇 프로입니까? 10%가 되겠지요. 10% 상승이다. 이렇게 해서 가격 변을 구했다라는 이야기. 그럼 그대로 대입합시다. 가격 변화율은 10% 상승이다. 이걸 하나 찾았어요. 다음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5만 개에서 48,000개로 몇 개?
2,000개 감소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감소하네요. 2,000개 감소했어요. 이건 폭이고, 변화폭이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변화율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율 구하는데 뭘 기준하자? 최초값을 기준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최초값이니까 몇 개입니까? 5만 개. 이걸 기준하자. 혼자 5만 개. 1 기준해서 2,000개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율로 나타내면 2,000 나누기 5만 하면 되겠죠? 예, 얼마 나옵니까? 0.04가 나올 거예요. 근데 4%다 알 수 있겠죠? 4%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4% 감소다 찾았습니다. 여기에 절대값이다. 절대값이니까 방향성 의미가 있겠지요. 항상 방향성 표기하자 그랬습니다. 자, 방향성 의미 있고 10% 사니까 얼마입니까? 0.4다. 이렇게 계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초값을 기준에서 계산한 수요 같아서 얼마입니까? 0.4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그 아래 예제 한번 봅시다. 다음에 조건을 고려할 경우 수요 타선 얼마인가? 자, 이 문제도 결국 또 뭘 구하라는 이야기야? 수요의 가격 달성 구하라. 그럼 얼른 우리 수요 타선 식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수요 타선 어떻게 합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다만 절대값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단소형 보세요. 단 절대값을 계산 탄력성으로 탄력성 계산 시 기준 가격 수요량은 중간점을 한다. 자, 이 문제는 뭘 기준하냐? 중간점. 이걸 기준해서 구하라. 그 이야기지요. 자, 박스 봅시다. 사무실의 월 임대료가 되겠죠. 자, 자, 임대료면 우리 편의상 때 가격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자,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할 때 사무실의 수요량이 108 제곱미터에서 92 제곱미터로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고려해서 중간점을 이용해서 수요 같다성 계산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먼저 우리는 주어진 조건이니까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요. 그럼 어디 율 구했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 변화를 또 구하자는 이야기예요. 가격 변화를 구해봅시다. 자, 임대료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여튼 9만 원에서 11만 원 얼마입니까? 2만 원 상승했다. 알 수 있겠죠? 이건 변화폭이고 뭘 구하자? 변화율 구하자는 율. 율을 구하는데 뭘 기준하는 이야기예요? 중간점. 이걸 기준하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최초값을 기준하면 9만 원에 대해서 2만 원 상승했다. 이걸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뭘 기준하냐? 중간점. 중간점이니까 9만 원과 11만 원의 중간.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9만 원과 11만 원의 중간이다. 자, 보세요. 9만 원과 11만 원의 중간은 얼마 됩니까? 10만. 떠오르죠? 이게 잘 안 된다면 무조건 둘 더하세요. 둘로 하세요. 둘 돼서 2로 나누면 중간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만 원과 11만 원 더하니까 뭔가 20만. 나누기 2 하니까 얼마예요? 10만. 그래서 10만 원. 이게 이제 중간점이 된다. 그럼 중간점 이걸 기준하는 이야기야. 그럼 10만 원을 기준해서 2만 원 상승하니까 율로 따지니까 몇 프로입니까? 20% 상승했다. 알 수 있겠죠? 20%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수요량의 가격변을 하나 우리 구했습니다. 적어봅시다. 20% 상승이다. 다음은 수요량의 변을 이걸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요량은 108제곱미터에서 92제곱미터로 얼마만큼? 16제곱미터만큼 감소했잖아요. 감소했는데 이건 변화폭이고 변화율 구하자냐? 율 구하는데 최초값을 기준하면 108제곱미터 이걸 기준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본 문제는 중간점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108과 92의 중간점 이걸 기준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잘 생각하면 우리 무조건 둘 더한다 그랬죠? 더해보세요. 108에 92 더하니까 얼마 됩니까? 200. 2로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100. 그럼 100제곱미터를 기준해서 16제곱미터만큼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율로 따지니까 100에서 16이가 몇 프로입니까? 16%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원론적으로 우리가 공식이 대입한다면 공식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아예 제가 이렇게 다 빼버렸어요. 빼버렸는데 머리는 빠개지지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령을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량의 변화를 16% 감소했다. 여기에 절대값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절대값이니까 방향성 의미였고 20분의 16이네요. 약분하면 10분의 8이 되겠죠? 10분의 8이니까 얼마입니까? 0.8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중간점을
기울기 계산한 수의 타성 얼마입니까? 0.8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어때요? 이제 우리가 수요의 가타성 계산하는 문제 세 문제를 지금 풀어드린 겁니다. 세 문제를 풀었는데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때 반드시 연습해서 제한되지 않나요? 어때? 여유있게 풀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탄력성 관해서 우리 시험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계산 문제 때 하나는 꼭 나옵니다. 하나 꼭 나오는데 계산 좀 어렵게 내겠다 마음 먹어버리면 손 못 댑니다. 손 못 대요. 그게 탄력성 부분이에요. 지난 시험도 계산 자문이 나왔죠? 나왔는데 수요 교차타성 이걸 묻는 문제였어요. 묻는 문제 상당히 좀 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손 못 댑니다. 손 못 대요. 심지어 강사도 돼. 못 푼 강사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문제를 내버리면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 무조건 다 찍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는 포기를 하더라도 어때? 이런 정도가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어때? 여러분 합격하십시오. 거저주는 거. 그래서 이런 정도는 반드시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풀어드린 문제만큼은 꼭 연습을 해서 이거 유사하게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죠? 힘들더라도 이런 정도는 반드시 연습이 되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의 가타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이다. 이 생각하시고 수의 가타성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때? 율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값을 기준하면 바로 이걸 적용하면 되겠고 중간점을 정한다면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율을 구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계산 문제도 대비를 해봤고요. 다음 이제 이와 같은 수요의 가격타성의 유형에도 5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5가지인데 먼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를 이걸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해서 5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같은 경우가 있겠죠. 같은 경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시다. 가격이 10% 하락합니다. 10%니까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10% 증가하더라. 이런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증가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건 방향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변화율 10%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0% 이게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가격이 11% 하락하면 이 같다는 이야기는 수요량은 몇 프로입니까? 11%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럼 이때 잡으세요. 가격이 10%에서 11%로 한 단위 변하니까 수요량도 어때? 한 단위 반응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결국 단위마다 반응한다. 이런 의미에서 참 가격 변화율과 수요 변화율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위 탄력적이다. 그럼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 값을 측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탄력성 영어 첫 글자 써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가격 변화율과 수요 변화율 이 둘이 같다는 이야기야. 이 둘이 같으면 절대값 기준으로 얼마 나옵니까? 1이 되겠지요. 이때는 자 1이 되겠다. 그래서 수요성을 못 쓰면 어떻습니까? 직각 쌍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요선 간단히 그려보겠는데. 단위 탄력적이다. 이때는 수요선이 이처럼 직각 쌍곡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학집에도 제가 이제 직각 쌍곡선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만큼은 별로 중요성이 없어요. 중요해서 대부분의 교재에서도 일반적으로 어떻게처럼 직선으로 많이 나타내버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나타난다 뿐이에요.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다. 이 같은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격이 10% 하락하는데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50% 증가한다. 이런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벌써 이제 가격은 10% 변했는데 수요량은 50%만 변하는 이야기. 그럼 가격 변화에 민감합니까? 둔감합니까? 민감하다. 그래야죠? 민감하다. 마치 옷을 잡아당겼을 때 옷이 많이 일어난다. 이때 우리가 뭐랍니까? 탄력적. 이렇게 표현하죠. 탄력적이다는 겁니다. 이때 탄력적일 때, 자, 수요의 가타값은 어떻게 되신가? 자, 보세요.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 변화율 이 값이 더 크다는 이야기. 이 값이 더 크면 당연히 절대값 기준은 어떻습니까? 1보다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보다 커진다는 겁니다. 자, 참 탄력적일수록
이제 양이 어때? 많이 변하는 거지요. 많이 변할 때 수역선의 기울기 형성은 급해집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진다. 아시겠죠? 예, 완만해진다. 우리 지난주도 배웠어요. 양이 많이 변할수록 기울기에서 어때? 완만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기울기에서 완만한 어떤 수역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탄력적인 수역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더 적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은 10%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5% 증가하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적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자 보세요. 가격 변화에 민감합니까? 둔감합니까? 둔감하다. 민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감했을 때 뭡니까? 탄력적. 민감하지 못하니까 어때?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마치 옷을 잡아당겼을 때 옷이 어때? 적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탄력 값을 측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수요량 변화율 이 값이 더 적으니까 당연히 절대값 기준으로 1보다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진다 할 수 있겠죠? 1보다 작아진다는 겁니다. 다음, 비탄력적일수록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에 수역선의 기울기 경사는 어때? 급해진다. 알 수 있겠죠? 급해진다. 그렇죠? 수역선의 기울기 형성은 급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이긴 경우에 있겠죠. 가격이 10% 하락했어요. 10% 하자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늘어버린다. 물론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자, 이 경우를 보니까 가격이 어때? 조금만 해도 수요량 어때? 무한대로 늘어버린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어요? 가격이 조금만 해도 수요량 무한대로 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수평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이때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변합니다. 가격에 딱 달라붙어 있다라서 가격 변화율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율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어떤지? 이 케이스는 가격이 조금만 해도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변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양이 많이 변하면 뭐라 했습니까?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니까 이때를 가려서 뭡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를 완전 탄력적이다. 근데 탄력성의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가격 변화를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자, 수의 타선 얼마 나옵니까? 무한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편의상 이래서 수요량 변화를 이게 어때? 무한대로 변하니까 값은 무한대다. 물론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0이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이제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니까 수의 갖다 값은 무한대다. 이렇게 그냥 편의상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수역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평의 모습이 되겠다. 수평의 모습이 뭡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다섯 번째 또 현실적으로 찾아버리지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0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때 양이 적게 변하면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비탄력적이다. 표현했죠?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뭐랍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했겠죠? 이때를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탄력 값은 얼마 될 것인가? 자, 수요량 변화율 이 값이 0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량 특성 값은 얼마 됩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0이 된다. 그럼 이때 수역선 어떤 모습이 되신가? 양에 전혀 변화 없으니까 양이 고정이 되겠죠? 어떤 모습이가? 수직. 그래서 수직의 모습이 된다. 이처럼 수직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수역선의 모습이 되겠다 생각하시고, 자, 저희들이 수역선 다 그려봤습니다. 이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우선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죠? 따라서 기울기여서는 어때? 완만해진다냐? 그러면서 완전 탄력적인 뭐가 됩니까? 수평의 모습이 되겠지요. 다음 비탄력될수록 양이 적게 되니까 기울기여서 어때? 급해지지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되면 어때? 수직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또 이렇게 합시다. 자, 기울기 경사도가 완만할수록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죠. 뭡니까?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이다. 기울기가 급할수록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이죠. 비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이고 수직이면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여기는 A의 수역선이다. 수역선. 그리고, 자, 이는 어때? B의 수역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 그려주고, 옳은 거 틀린 거 찾기. 보기 1, 2, 3, 4 하겠죠? 그럼 먼저, 일동에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네. 네. 자, A와 B의 수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탄력 비탄 이걸 먼저 찾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자, 상대로 보세요. A와 B 중 기울기간수가 완만한 건 뭐가 됩니까? B. 그럼 기울기간수 완만할수록 상대적으로 뭡니까? 탄력적. 급할수록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림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이제 수요에 갖다 쓰면 5가지 했었어요. 뭐 했었습니까? 단위 탄력적,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5가지 유형인데 이때 탄력성의 값의 범위는 결국 어떻습니까? 0에서부터 자, 무한대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0에서부터 무한 사이에 있다. 3번 더 정리합시다. 0에서부터 1을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이때 수요의 가타성 값이 1이라는 이야기는 자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이 값이 어때? 1이라는 이야기야. 1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어때? 가격 변화율과 수요의 변화율이 어때? 같다는 거지요. 같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다. 이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단위 탄력적이란다. 그래서 수요선은 직각 쌍곡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수요의 특성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자, 수요의 특성, 이 값이, 자, 1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는 가격 변화율, 수요의 변화율, 어디가 더 크다? 수요량의 변화율. 그죠? 그래서 이때는, 자, 가격의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다. 그럼 양이 많이 변하니까 뭐라 표현합니까? 탄력적이다. 탄력적일수록 수역선의 기울기간선은 어때? 완만해진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무한대인 경우입니다. 자, 지금 수요의 가타수 값이 무한대다. 이때는 뭡니까? 네, 가격의 변화율이 0인 경우다. 할 수 있겠죠. 0인 경우. 이때는 우리가 뭡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수요선 어떤 모습입니까? 수평의 모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요의 가타성이 1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자, 가격 변화율과 수요 변화율, 이때 수요 변화율이 더 적은 뜻이죠. 적다. 자, 그럼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더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양이 적게 되니까 이때는 뭡니까? 비탄력적 편이죠. 비탄력적 기울기에서는 어때? 급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요 특성이 0이라는 이야기예요. 0. 자, 이 값이 자, 0이란 이야기는 결국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우리가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선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연습을 좀 했습니다. 연습인데 사실 저희 수요의 가타성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뭐입니까?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걸 어때? 판단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탄력적, 비탄력 판단인데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에요. 1. 자,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뭐가 되는 겁니까?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뭐가 됩니까? 비탄력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타성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겁니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의 값은 어떻습니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탄력적일수록 탄력 값은 커진다. 다음 비탄력일수록 탄력성의 값은 어떻습니까?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은 커지는 거고 비탄력일수록 탄력 값은 어때?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계산 문제 3문제 풀었습니다. 3문제 풀었는데 연습을 해보자는 이야기요. 첫 번째 우리가 봤을 때 수요의 가타성 값이 얼마입니까? 1.4였죠. 그럼 1.4라는 이야기는 이 재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니까 0.8이네요. 0.4. 그럼 0.4, 0.8이라는 얘기는 이 재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다.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습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요의 타성과 유형이다. 이 부분 다 설명드렸고, 그림도 이야기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이 유학집 33페이지 나와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충학습이다. 그래서 박스에 어때? 한 번 더 우리가 반복하자. 이런 내용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으로 3번 내용이에요. 평으로 3번은 이제 수요의 가격 타성과 기울기의 값이다라는 건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먼저 탄력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탄력적인 경우. 다음은 비탄력적이다. 이걸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수요 타성이 탄력될수록 탄력성의 값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겠죠. 우리 배웠죠? 탄력적일수록 어때? 값은 일부가 커지겠죠. 비탈수록 값은 어떻습니까? 일부가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 타성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의 값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탄력될수록 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수역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급해집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진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기울기 경사도 완만해진다. 참,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수역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입니다. 자, 수역선은 절대값 기준이에요. 예, 자,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보세요. 기울기 경사가 완만하니까 당연히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진다. 예, 뭔 소리 하는 건지. 일단 기울기 절대값은 작아진다는 겁니다. 다음, 수요 타성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탄력값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겠죠. 탄력값은 작아진다는 이야기. 비탈수록 양이 적게 되니까 기울기선은 어떻습니까? 급해지지요. 지금 기울기선가 급하니까 그러니까 수역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지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제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실은 뭐 이런 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안 되는데 분위기상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게 1번 수요곡선입니다. 1번 수요곡선. 자, 이게 2번 수요곡선이다라는 겁니다. 편의상 이 값이 10이라는 이야기예요. 10. 그리고 이 값이 5입니다. 자, 이 값이 10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1번 수요곡선, 2번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값을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기울기 값을 구해보자. 먼저 1번 수요곡선 기울기값 구해봅시다. 자, 1번 수요곡선 어때? 이 수요곡선이죠? 여기에 기울기 값은 어떨 것인가? 이 값에 대한 이 값이에요. 자, 그럼 이 값이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어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5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얼마가 된 겁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다음은 벌써 이제 이렇게 표현했지요.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죠? 10. 그래서 수요선 어때? 기울기 값이 항상 마이너스 나오는 겁니다. 왜? 사실 우하향하니까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선만큼은 절대값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5분의 10이니까 얼마 됩니까? 2가 되겠죠? 다음, 2번 수요선 기울기 값을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2번 수요선 기울기 값을 구해보겠는데, 자, 2번 이 수요선의 기울기 값은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이 값에 대한 이 값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자, 이 값은 얼마입니까? 10. 자, 여기에 절대값이니까 얼마 됩니까? 1이 되겠지요. 1.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보세요. 자, 1번 수요선, 2번 수요선 상대적으로 그냥 비교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기울기 경사가 더 완만한 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그럼 2번이 뭡니까? 탄력적. 상대 비교했을 때 기울기 더 급한 1번이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더 완만하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은 어떻습니까? 절대값 기준으로 기울기 값은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자,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급하죠? 급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자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커진다. 보시면서 다시 보세요. 이제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죠. 그래서 기울기에서 완만하기 때문에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진다. 다음 비탄력적일수록 양이 적게니까 기울기에서 급하겠죠. 수요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어떻습니까?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울기 절대값이 작을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탄력적.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뭐가 됩니까?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못 외우면 집에 못 갑니다. 진짜로. 그만큼 활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또 우리 이제 2분 한번 살펴보시도록,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이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자, 보세요. 탄력적일수록 탄력 값은 커지죠? 그렇지만 기울기 절대값은 어때?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수요의 가타성과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여러분 요약집에도 이 내용을 넣어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먼저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가격 변화율이 1번 케이스예요. 10% 하락입니다. 가격이 10% 돼서 수요량의 변화의 수요량이 어떻습니까? 50%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케이스 똑같이 가격이 10% 하락했어요. 그렇지만 수요량이 어떻습니까? 5%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1번 자체는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잖아요. 이때 수요의 가타성이 뭡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때?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수요의 가타성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2번 케이스 보세요. 가격은 10% 했는데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5% 증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수요량에 비해서 적죠? 수요의 가타성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탄력적이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이제 양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양과의 관계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 탄력적일수록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죠? 탄력적일수록 양은 많이 변합니까? 적게 변합니까? 많이 변한다. 자 보세요. 여기에 비해서 양이 어때? 많이 변하잖아요. 탄력적일수록 양은 어때? 많이 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많이 변합니까? 적게 변합니까? 적게 변한다. 자 여기에 비해서 어때? 적게 변하죠? 양은 적게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론적으로 우리 여러 차례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수요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물론 앞으로 해야 될 공급의 가타성도 마찬가지예요. 탄력적일수록 양은 어떻습니까? 많이 변한다.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어떻습니까? 적게 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과 양과의 관계를 말씀드렸고, 다음 수요의 가타성과 가격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가격 관계 생각해보자. 자, 잘 보세요. 여기 봅시다. 탄력적일수록 여기 보세요. 가격은 많이 변할까요? 적게 변할까요? 자, 우리 보세요. 탄력적일수록 양은 어때? 많이 변한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10%에 비해서 50%니까 양이 많이 변한 거지요. 그럼 반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이때 50% 변화해서 가격이 10% 변했잖아요. 그럼 많이 변할까? 적게 변합니까? 적게 변할 수 있겠죠? 여기에 비해서 적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한다.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적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많이 변합니까? 적게 변합니까? 많이 변한다. 여기에서는 많이 변하잖아요. 많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응용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잡으세요. 이제 탄력적일수록 양은 많이 변한다. 그렇지만 가격은 어때? 적게 변한다냐? 왜? 사실 기울여서 완반하니까 가격이 적게 변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어떻습니까? 적게 변하죠? 그렇지만 가격은 많이 변한다. 왜? 기울기 커서 급하니까 가격일 때 많이 변한다. 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생각하세요. 자, 수요의 가타성과 달성과 양과의 관계는 항상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얘기예요. 탄력될수록 양은 많이 변한다. 비탈수록 양은 적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입니다. 탄력성과 가격 관계만큼은 이게 반대가 되겠지요.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적게 변하고
비탈수록 어떻습니까?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많이 변한다. 이걸 또 우리만의 비법으로 이렇게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탄력될수록 적게 변한다. 탄, 저, 비탈수록 많이 변한다. 비, 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단저, 비고. 탄력될수록 적게, 단저, 비탈수록 많이, 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탄저, 비고 이 원리는 자 수요의 가격타성과 양과의 관계입니까? 가격과의 관계입니까? 가격과의 관계에서 성립한 논리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앞으로 배울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의 가격타성, 공급의 가격타성과 양과의 관계는 어때요? 원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될수록 양은 많이 변한다. 비탈수록 양은 적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한다. 반면 수요의 가격타성, 공급의 가격타성과 가격과 관계는 어떻게 하자? 탄저 비고다. 그래서 탄저 비고 이는 뭐과 관계입니까? 탄력성과 양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 그래서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만 하면 무조건 우리 뭘 떠린다? 탄저 비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3, 4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이야기 안 드렸지만 탄저 비고 이거 외우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책론에서 조세정책 관련해서 조세의 전가 및 귀착여부다 이 부분에서 탄저 비고 탄력질수록 적게 부담하고 비탈수록 어떻습니까? 많이 부담한다. 탄저비고 외우자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응용된 게 조세의 전가 귀착이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 탄력성과 기울기의 절대값 사이도 때 이 원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울기의 절대값 구해봤잖아요. 그런데 Y축이 뭐 있습니까? 가격이 있잖아요. 그럼 가격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탄력적일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적다. 뭡니까? 탄, 저.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 절대값은 커진다. 비, 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기울기의 값과도 어때? 탄접이고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 생각하시고 자 기울기값이 적을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탄력적. 기울기값이 클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비탄력적이 된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접이고 이는 탄력성과 뭐과의 관계를 했어요? 가격과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다 생각하시고 탄접이고 원리가 좋은 차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이거 관련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요기의 값과의 관계다. 이대로 탄접이고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도 일단 들어만 보세요. 들어보시고 요약집 뒤에 자, 다 넣어드렸어요. 내가 그때 또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탄접이고 이는 뭐와 뭐과의 관계다?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다. 양이 아니에요.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다 생각하시고 탄접이고 이 원리가 적용되는 사례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하나는 뭡니까?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여부 또는 뭡니까? 기울기의 값과의 관계다. 그래서 기울기 값 이게 나오면 무조건 탄접이고 생각하셔서 기울기값이 적을수록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기울기값이 클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여름 교재 요약집 34페이지에 편가로 어때? 3번 여기 지금 제가 박스 2개 넣어드렸죠? 박스 2개 넣어드렸어요. 2개 넣은 게 바로 이제 여기서 설명드린 이 내용들 다 넣어드렸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살펴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답니다.